트럼프는 밤 11시 15분 이란을 강하게 공격합니다. 한편 6천 명의 선원들이 안전한 항로 없이 배에 갇혀 있고 테헤란 정권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상선을 공격했고 민간 선원들을 위험에 빠뜨렸으며 이제 미국의 대응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와 시리크 인근 지역에서 폭발이 보고되었습니다. 오, 소리가 났어요. 12월 13일 쌍파울루에서 이란 방공망이 새로운 적대적 표적에 대응하려고 시도하는 동안 그 대조는 극명해졌습니다. 한편 20척이 넘는 미국 군함들이 중동 해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백 척의 상선들이 갇혀 있고 거의 6천 명에 달하는 선원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제이 드반스는 테헤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미군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운송합니다. 이 동맥은 반드시 열려 있어야 하며 이것이 이란인들이 알아야 할 점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봉쇄하려 한다면 미군이 배응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트럼프가 밤 11시 15분에 무엇을 타격했나요? 왜 이란이 하필 민간 선박을 건드렸을까요? 지금 바로 그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이 올라옵니다. 미국 중앙사령부는 휴전이 깨진 후 이틀 연속으로 이란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세 척의 상선에 공격을 가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때 도널드 트럼프는 테헤란이 치러야 할 대가를 키우기로 결정했고 이는 상징적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항해를 위협하는 데 사용된 지점들을 정밀하게 타격한 계산된 공격이었습니다. 미국이 언급한 선박들은 마셜 제도 국적의 MT 알 헤카얏,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MT 웨드잔, 그리고 라이베리아 국적의 MT 사이프러스 프로스페리티였습니다. 워싱턴에 따르면 이러한 선박들에 대한 공격은 휴전 협정을 깨뜨렸으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방어 수단이 아니라 전 세계를 압박하는 도구로 쓰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정권은 한계를 시험하려 했습니다. 반다르 아바스는 번영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위기의 중심에 들어섰습니다. 이란 남부에 위치한 전략적인 항구 도시로 호르무즈 해협의 축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폭발이 발생했고 새로운 공격 이후 이란의 방공망이 가동되었습니다. 시리크도 최신 상황에도 언급됐으며 해안 근처에서 폭발과 군사 움직임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테헤란은 평소처럼 정보를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언론에서도 소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란 국영 방송은 남부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인정했습니다. 상황은 바다에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거의 6천 명의 선원들, 이 페르시아만의 수백 척 선박에 갇혀 있습니다. UN 산하 국제해사기구는 상업 선박에 대한 공격을 규탄하며 이러한 노동자들이 단지 자신의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무총장 아르세니우 도밍게스는 선주와 운영자들에게 승무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새로운 항해를 피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위기의 인간적인 측면입니다. 단순히 트럼프, 이란, 미사일, 군함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요리사, 운영자, 엔지니어, 선장, 선원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없는 선박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외교 정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군사기지를 지휘하지 않고 바다에서 일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테헤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가한 압력에 직접적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미국도 해군력을 과시했습니다. 20척이 넘는 미군 군함, 이 중동 해역에서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고 중앙사령부는 지역 안보와 항해의 자유라는 논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란과 그 정권에 동조하는 모든 민병대에게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항로는 두려움에 내맡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미 해군은 현장에 있으며 순찰하고 호위하며 통로를 봉쇄하려는 시도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T 벤스는 짧고 강한 한마디로 이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려 한다면 미군이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운송합니다. 이 동맥은 반드시 열려 있어야 하며 이 점을 이란인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봉쇄하려 한다면 미군의 대응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게 바로 합의입니다. 그들은 이를 따르거나 아니면 어젯밤 자신들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그 항로를 열고 선박 공격을 멈출 때까지 이런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가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보인 태도와 일치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이미 이란을 다시 공격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몇 시간 뒤 이란 남부에서 발생한 폭발은 그 경고가 단순한 말뿐인 압박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테헤란은 서사를 뒤집으려 하며 대응했습니다. 이란 군사지휘부는 미국의 침략 행위를 비난하며 압도적인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왜 상선들이 처음부터 표적이 되었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란이 민간 선박을 공격하면 워싱턴의 이 지역에서 군사적 존재를 확대할 완벽한 명분을 제공하게 됩니다. 선박 공격 때마다 테헤란은 명분을 잃고 트럼프의 입지가 강화됩니다. 이스라엘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텔아비브의 해석은 이란이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한다면 워싱턴이 한 차례 이상 공격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 협력은 이제 지역 환경의 일부가 되었으며 방어, 정보, 그리고 새로운 작전에 대한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편 이라크에서 열린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은 이 시기에 또 다른 정치적 무게를 더했습니다. 나자프와 카르발라, 시아파에게 신성한 도시들에서 군중들이 장례 행렬을 따랐습니다. 230만 명의 참가자 수는 이란 축과 동맹을 맺은 이라크 준군사 조직인 인민동원군에 의해 발표되었지만 독립적인 확인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은 테헤란이 슬픔을 지역적 힘의 과시로 바꾸려는 시도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라크에서의 이러한 동원은 종교적,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나자프와 카르발라는 이미 시아파 대규모 행사로 수백만 순례자를 맞이했고 이란 연계 단체들은 거리에서 대중의 힘을 과시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정권은 자국의 항구와 군사 거점이 공격받는 바로 그 순간에 힘의 이미지를 원했습니다. 군중의 사진은 테헤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요 사실을 바꾸지 않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압박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란 대통령 마수드 페사치칸도 정치연설에서 미국을 비난하며 워싱턴이 협박과 조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위기는 연설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상업 선박에 대한 공격과 이란이 국제 항로를 위협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시도로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트럼프는 이 움직임을 이해하고 대응했습니다. 트럼프는 정권의 가장 민감한 지점, 즉 해협에서 공포를 통제하는 능력을 건드렸습니다. 봉쇄 가능성으로 인해 석유 가격이 다시 크게 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정권은 민간 선박을 압박하고 자국의 정치 기반을 자극하며 세계 무역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공격을 받았고 반다르 아바스와 시리 시리케가 다시 폭발의 중심이 되었으며 이제 미국 해군의 존재가 이 지역에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픽스키를 통해 저희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재정적으로 기여해 주세요. 저희는 독립 채널로 진실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집중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